늦은 밤, 이야기 채널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일은 괜찮았어요? 너무 힘들진 않았죠? 혹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살짝 나눠줘도 괜찮아요. 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이불이랑 푹신한 베개 준비해두고 편하게 누워 어깨에 힘도 쭉 빼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살짝 기대봐요. 이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을 깊고 평온한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길 바랄게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순희는 태어났다. 낡은 초가집들이 구불구불한 흙길 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마을은 1년 내내 빈곤에 시달렸다. 이곳 사람들은 척박한 토지와 몇 안 되는 야윈 가축에 의지해 겨우 살아갔다. 마을 아이들은 가난했지만 풀밭에서 맨발로 뛰어놀며 메뚜기와 잠자리를 쫓으며 깔깔대고 웃었다. 하지만 순희에게 그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순희가 겨우 10살 되던 해 부모님은 연이어 병으로 돌아가셨고 순희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부모님을 산에 묻던 날 순희는 새로 쌓은 무덤가에 망연자실 서서 검붉은 흙더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이도 없었다. 그 가난한 마을에서 고아 소녀에게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순희는 친삼촌 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에서의 환대는 한겨울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삼촌과 숙모는 단 한 번도 순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순희는 그저 불필요한 짐일 뿐이었다. 밥 처먹었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순희가 달아빠진 플라스틱 슬리퍼를 채 벗기도 전에 숙모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때부터 순희는 기댈 곳 없는 고아, 더부살이 신세로 취급받았다. 매일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청소하고 물 깃고 소를 먹여야 했다. 작은 소는 추위에 부르텄고 맨발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순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못했다. 기진맥진할 때면 그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멀리 마을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어떤 날 아침, 순희는 우물가에 서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흔들리는 수면에는 슬픔과 고단함이 가득한 움푹 팬 눈이 비쳤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순희는 혼잣말처럼 되뇌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질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또래 친구들은 새하얀 교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만 순희는 길가 바나나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꿈속에서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 선생님께 이름이 불리는 장면을 보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금세 그녀를 꿈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 꿈은 그저 헛된 망상일 뿐이었다. 숙모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모질어졌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순희는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 한 번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 잡고 야윈 어깨가 가득 찬 두 물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물이 땅바닥에 쏟아지자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본 숙모가 달려나와 순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쳤다. 이 쓸모없는 것. 너 같은 건 밥만 축내는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순희는 고통에 머리를 감싸 안았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그녀는 숨막힐 때마다 도망치듯 찾아가던 강가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커다란 바위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물에 맨발을 담갔다. 해 질녘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말려주었다. 순희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저는 이런 처지에 놓인 건가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저를 이렇게 버려두셨을까요? 외로움이 어린 가슴을 옥죄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삶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해가 저물자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익숙한 마을 길을 걸었다. 마음속에는 비록 희미했지만 황혼역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순이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점차 성장했다.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렵게 모은 약간의 돈만 가지고 삼촌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순이는 이웃 마을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 자라온 곳을 떠나던 첫날, 홀가분함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순이는 좌절하지 않았다. 방직 공장과 논밭을 오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일했다. 손은 날마다 거칠어졌지만 그 대가로 순이는 점차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순이는 자신보다 몇 살 어린 민수라는 남자를 만났다. 민수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선량하고 친근한 인상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수는 함께 일할 때마다 순희에게 자주 말을 걸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순희 씨,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물었다. 순희는 그의 친절함에 잠시 당황했다.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익숙해요. 민수는 점차 순희의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순희가 공장에서 일할 때면 그는 무거운 옷감 다발을 들어주거나 햇볕 아래로 수레를 밀어주는 등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다. 때때로 민수는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순희를 웃게 했다. 그 드문 웃음은 순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희는 민수에게서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약하지만 희망에 찬 감정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공장 밖들판에서 잘 익은 벼 향기가 풍겨올 때 민수는 머뭇거리며 고백했다. 순희 씨,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요. 괜찮다면 평생 당신을 보살피고 싶어요. 순희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그녀는 민수와 결혼하기로 했다.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식 날, 순희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아이보리색 한복을 입었다. 민수 옆에 선 그녀의 눈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민수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도박과 술에 절어 살았다. 처음에는 외근을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숨겼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하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 것이 점차 일상이 되었다. 한 번은 도박에서 크게 돈을 잃고 집에 돌아온 민수가 신경질적인 얼굴로 버럭 화를 냈다. 순희가 몇 마디 묻자 그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피곤해 죽겠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순희는 남편의 변화에 망연자실했다. 그 후로 민수는 더욱 도박에 빠져들었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마다 순희에게 화풀이를 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을 때마다 아내를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순희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때 순희의 유일한 위안은 임신하여 건강한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영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 민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들을 정성껏 돌봤지만 민수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영민이가 밤새 울 때면 순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믿음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내와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살 것이라고 항상 바랐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금세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밤, 만취해서 돌아온 민수는 도박빚 때문에 순희를 마구 때렸다. 순희는 품 안의 어린 아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멍투성이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민수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영영 떠나버렸다. 지긋지긋해.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힌다고. 나 좀 내버려 둬. 순이는 문 앞에 선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순이는 품 안에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순이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앞으로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다. 마음속 깊이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이는 아직 똥이 트지 않은 어스름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에도 또 잠을 설쳤다. 어깨와 무릎에 쑤시는 통증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약해질 시간은 없었다. 아들 영민이는 낡고 허름한 작은 방에서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점뿐이었고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날, 순이는 마치 나락으로 떨어진 듯했다. 한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매질과 모욕의 기억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영민이를 볼 때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순이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두 모자의 미래를 짊어진 유일한 가장이 되었다. 순이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아침에는 동네 몇몇 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낮에는 남의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으며 저녁에는 채소 몇 단을 이고 다니며 팔았다. 그녀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잠 못 이루는 밤들 때문에 눈은 움푹 패였다. 여자 팔자 참 기구하네. 순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거나 남편 간수도 못했다는 험담이 매일같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순이는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속으로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어 어두컴컴한 방에 모자 단둘이 남으면 순이는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울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영민이의 작은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랐다. 영민이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팔로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해. 순이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들. 어서 자. 내일 일찍 학교 가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위로가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영민이만 곁에 있다면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었다. 영민이는 순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항상 부지런했으며 엄마를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영민이의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들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를 자주 놀려댔다. 야, 김영민. 너네 아빠 없다며? 쉬는 시간에 한 못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영민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그 자리에 섰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주먹만 꽉 쥔 채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맞서 싸우면 일이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오후, 영민이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순이는 이상함을 느끼고 부드럽게 물었다. 영민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영민이는 고개만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순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 마음속의 고통을 느꼈다. 엄마는 내가 슬픈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하렴. 엄마는 항상 여기 있고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한단다. 그 말에 영민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는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순이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자신은 굶고 헐벗더라도 한 푼 두 푼 아껴 영민이의 책과 학용품을 사주었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들판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했다. 때로는 너무 지쳐 논두렁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순이는 삿갓을 쓰고 채소 광주리를 이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어깨가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했지만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영민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순이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탈진을 겪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아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순이는 이 하늘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아들이 학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집 앞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었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내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영민이가 자랄수록 학비와 생활비는 순이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장날이면 쌀가게 아주머니의 붉은 잉크로 얼룩진 외상 장부를 볼 때마다 순이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학비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한 푼 두 푼 빌려 겨우 마련했다. 학비, 책값, 옷값, 모든 것이 합쳐져 순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 되었다. 빚 독촉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 돈을 빌려주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뢰는 바닥나기 시작했다. 순이는 의심의 눈초리와 의미심장한 말들에 직면해야 했다. 저 순이 씨 말이야. 계속 빚만 지는데 갚을 수나 있을까 몰라. 가난한 집에는 그냥 학교 그만두게 하지. 뭐하러 애쓰다가 더 고생하려고. 그 말들은 칼처럼 순이의 마음에 박혔지만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순이는 여전히 굶고 헐벗으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지금 포기하면 아들의 미래 전체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순이의 처지를 아는 듯 근처에 사는 중년 남성 최씨 아저씨는 그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종종 도와주었다. 최씨 아저씨는 원래 성격이 활달해서 마을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순이에게는 항상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순이 씨, 너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너무 무리하다 쓰러지겠소. 최씨 아저씨는 순이가 숲에서 커다란 나무단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 괜찮아요, 아저씨. 익숙한데요. 뭘 일 안 하면 뭘로 애를 키우겠어요. 순이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잠 못 이룬 탓에 눈가는 퀭했다. 최씨 아저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이가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으로는 순이에게 약간의 연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거리를 두며 그녀가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의 호의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고요한 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면 순이는 희미한 등잔불 옆에 앉아 캄캄한 마당을 내다보았다. 멀리 보이는 부유한 집들의 밝은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라림과 희망이 뒤섞였다. 나도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순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영민이만 공부를 잘한다면 두 모자의 미래는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영민이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 손에 굳은 살, 엄마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야윈 어깨의 멍 자국들을 보았다. 하지만 영민이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부잣집 아이들과 비교당했다. 어느 날 저녁 숙제를 마친 영민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마당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엄마, 영민이가 머뭇거렸다. 엄마를 슬프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소심한 눈빛이었다. 왜 그러니, 아들? 순이가 돌아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가 이 고생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어요. 순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 단순한 말들이 굳어버린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불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단다.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엄마는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어.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다시는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그 후로도 순이는 힘든 삶을 계속 이어갔지만 매일 밤 등잔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볼 때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 마음속의 믿음과 희망에 비친 밖의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영민이는 도시의 큰 대학교에 합격했다. 어려운 나날들 속에서 두 모자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순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웃었다. 결국 내가 해냈구나.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영민아. 하지만 그 기쁨은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다. 순이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학비, 생활비, 하숙비, 모든 것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순이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간직해온 마지막 남은 작은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땅, 엄마가 몇 년이나 지켜왔는데 이제 팔아도 아깝지 않다.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만 된다면 순이는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영민이를 데려가며 말했다. 영민이는 엄마를 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땅 매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순이는 돈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웠다. 이제 모든 희망과 믿음이 영민이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입학 날이 다가왔다. 이른 아침부터 순이는 아들의 짐을 싸느라 분주했다. 이불, 옷가지부터 마른 음식까지 온갖 것을 챙겼다. 낡은 배낭에 짐을 넣으면서도 계속 당부했다. 거기 가면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굶지 말고. 도시에서는 뭐든 비싸니까 아껴 써야 해. 엄마, 저도 알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영민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나직이 대답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순이는 말없이 걸었다.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부담을 줄까 봐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다.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순이는 영민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지?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바퀴가 먼지 나는 길 위를 가볍게 스쳤다.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낯선 공허함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순이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이 낡고 빛바랜 옷자락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의 몸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영민이가 그녀의 품을 떠나 완전히 낯선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키워온 여정의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바람 몰아치던 밤, 삿갓을 쓰고 채소 다발을 이고 팔러 다녔던 일, 차가운 진흙탕에 발이 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용히 앉아 영민이의 해진 옷을 꿰매던 어느 날 오후, 등잔불빛이 자신의 늙고 초췌한 얼굴을 비추던 모습도 생각났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었다. 순이는 손을 들어 흐릿한 눈가를 가볍게 닦았다. 넘실대는 기억의 물결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이 아무리 고달팠다 해도 오늘 아들의 성과로 보상받은 것이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여 더 넓은 미래의 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날 밤집에 돌아온 순이는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작은 집안의 모든 것이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영민이의 빈 잠자리는 순이에게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아들을 뒷바라지할 힘이 자신에게 있을까? 하숙비, 식비, 학원비, 모든 것에 돈이 필요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순이는 한숨을 쉬며 가슴에 손을 얹어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민이는 떠났고 그녀는 계속 일해야 했다. 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작은 마을을 감쌌다. 순이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였다. 힘내, 순희야.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할 수 없어.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마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했다. 순희는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풍파가 닥치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처음 도시에 발을 디딘 영민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넓은 도로,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하늘에 닿을 듯 솟아있는 고층 건물들. 시골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며 현대적인 도시의 공기를 느꼈다.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영민이는 엄마가 챙겨준 짐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낡은 이불부터 마른 음식 봉지까지 모든 물건에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문득 자신을 떠나보내던 날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잠시 울적해졌지만 이내 주변의 새로운 것들에 휩쓸렸다. 영민이가 다니게 된 대학교는 수많은 활동이 있는 넓은 환경이었다. 새로운 친구들, 빡빡한 수업 일정, 그리고 자립생활 규칙에 익숙해져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저녁이면 영민이는 순희에게 전화해서 도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흥미로운 강의 내용과 같은 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순희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다.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는 아들의 흥분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 한다. 순희는 대화할 때마다 잊지 않고 당부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처음 며칠 동안 영민이는 꾸준히 연락했지만 새로운 생활은 금세 그를 바쁘게 만들었다. 수업은 점점 더 바빠졌고 과외 활동과 친구들과의 약속도 늘어났다. 점차 엄마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짧은 통화는 안부를 묻는 몇 마디로 시작해 서둘러 끝나기 일쑤였다. 순희는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영민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두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듯한 공허함이 남았다. 한편 영민이도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같은 반 친구들 다수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 대부분은 부잣집 자녀로 명품 옷을 입고 비싼 휴대폰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영민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낡은 옷 몇 벌과 기본적인 연락만 가능한 낡은 휴대폰뿐이었다. 영민이는 종종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정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룸메이트가 무심코 물었다. 야, 영민아, 너네 집 시골이라는데 엄청 가난하냐? 그 질문은 영민이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태연한 척했다. 그냥 보통이야. 영민이는 깊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옷을 사러 갈 때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할 방법을 찾았다.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일었다. 소외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어울릴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몇몇 친구들이 영민이를 큰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화려한 음식과 멋진 옷차림을 보고 영민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친구가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영민아, 너도 새 옷 좀 사 입어. 그런 낡은 옷 그만 입고. 좀 이상해. 그 말에 영민이는 창피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의 의도는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 한 푼 한 푼 힘들게 일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희는 그에게 아껴 쓰고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날 밤 영민이는 침대에 누워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가 가르쳐준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동화될 것인가. 그 생각에 영민이는 잠 못 이루고 새벽녘 희미한 빛이 기숙사 창문으로 스며들 때까지 뒤척였다. 도시 생활은 유혹으로 가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식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도 이해했다. 그 생각에 영민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결심했다. 꿋꿋해야 해.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어. 영민이는 기숙사방 옷장 앞에 조용히 서서 입학 전에 엄마가 준비해준 소박한 옷들을 바라보았다. 옷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낡았지만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룸메이트들이 새 옷을 입고 비싼 운동화를 신는 동안 영민이는 소외감을 느꼈다. 전날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이 보냈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영민이를 놀러가자고 불렀을 때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그 모임에서 그는 처음으로 화려한 노래방에 발을 들였다. 번쩍이는 조명에 정신이 아찔했다. 친구들은 음료와 음식을 시키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큰 금액에 영민이는 깜짝 놀랐다. 한 친구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나눠 내자. 각자 조금씩만 내면 돼. 영민이는 당황하며 지갑 속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꺼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그는 창피했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자기 몫을 겨우 지불했다. 생전 처음으로 영민이는 돈 때문에 그렇게 큰 압박감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돈을 더 벌 방법을 생각했다. 다음 날 저녁 영민이는 방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 엄마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수화기 너머로 평소처럼 다정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민아,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엄마. 저 학비 때문에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니? 네, 이번 학기 학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민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네. 한 500만 원 정도요. 엄마, 순이는 아들의 말에 속이 쓰렸다. 그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지 약간의 걱정만 묻어났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내일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영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모호한 죄책감이 일었다. 시장에 채소를 팔러 나가는 엄마의 고된 모습, 일 때문에 거칠어진 손이 떠올랐다. 그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번 한 번뿐이야. 나도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엄마가 보내준 돈 덕분에 영민이는 친구들과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옷부터 신발까지 새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 쇼핑센터의 화려한 가게들을 지날 때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물건들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 즐거운 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이 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야윈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영민이는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을 떠나보내던 엄마의 걱정 가득한 눈빛을 기억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시골의 순이는 빚 때문에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준 후 누적된 빚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다. 몸의 통증도 잦아졌지만 순이는 영민이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긴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캄캄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걱정들이 가득했다. 괜찮아. 영민이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순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목소리는 자신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영민이 쪽에서는 엄마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골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점차 뜸해졌고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마디만 하고 서둘러 통화를 끝냈다. 영민이는 엄마가 도시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묻는 것을 원치 않았다. 죄책감을 더하게 될 질문들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슬픔이 항상 차올랐다. 때때로 휴대폰을 들고 영민이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두곤 했다. 순이는 아들이 컸고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외로움과 걱정이 매일같이 그녀를 애워쌌다.
두 모자 사이의 거리는 강물처럼 점점 넓어졌다. 순이는 이쪽 강둑에 서서 아들 쪽을 바라보았지만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마음속 불안감은 작은 균열처럼 조용히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시 생활은 영민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어들였다. 부유한 친구들과의 파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참여할 때마다 영민이는 사치스러운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술집의 현란한 조명,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임은 그에게 모든 열등감과 압박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영민아, 이 옷 한번 입어봐. 그런 낡은 옷 그만 입고. 진짜 촌스러워, 한 친구가 쇼핑 중에 재촉했다. 그 말은 영민이 머릿속에서 갈등하던 생각들에 불을 지폈다. 가진 돈이 이런 것들을 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영민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핑계를 남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갑자기 학비가 올랐다는 것이었고 다음번에는 연구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순이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졸였다. 아들에게 보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따져 묻지 않았다. 순이에게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순이는 빚더미에 더욱 지쳐갔다. 벼베기, 모내기부터 공사장 막노동까지 영민이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해 질녘이면 땀에 흠뻑 젖어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논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순이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땡볕 아래서 몇 시간씩 일한 탓에 손은 퉁퉁 부어 있었다. 순희 씨, 건강 좀 챙겨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이웃이 걱정스럽게 권했다. 괜찮아요. 익숙한데요. 뭘, 순희는 애써 웃었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인내심을 잃고 비꼬는 말을 던져 순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들 뒷바라지 언제까지 할 거요? 그러다 그놈이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시골 늙은 어미는 생각도 안 할 거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식 사랑 때문에 모든 굴욕을 참아냈다. 순이는 여전히 영민이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긴 밤, 순이는 작은 등잔불 옆에 앉아 창밖 먼 곳을 응시했다. 어릴 적 영민이가 엄마 품에 안겨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두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긴 듯했다. 순이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영민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였다. 어느 비 오는 밤, 시장에서 채소 광주리를 이고 돌아오던 순이는 기진맥진하여 한적한 마을길 한가운데 쓰러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를 떨게 했다. 다행히 최씨 아저씨와 몇몇 이웃이 지나가다 제때 발견하여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순이 씨, 건강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최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몸을 괴롭히는 고통을 애써 숨기려 했다. 한밤중에 깨어난 순희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음속 공허함과 뒤섞이는 듯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던 날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걱정시키지 마라. 그 기억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순희는 영민이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은 것, 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그럼에도 자식 사랑은 그녀를 계속 버티게 했다. 순희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돈을 더 빌리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영민이가 자신이 한 희생을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영민이 쪽에서는 도시의 헛된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든 듯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사고 거리낌 없이 모임에 참여하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가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의 야윈 손, 들에서 일할 때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던 땀방울을 기억했다. 영민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엄마에게 보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생각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곧 새로운 유혹에 휩쓸리곤 했다. 두 모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순희는 연락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영민이는 항상 피할 방법을 찾았다. 공부가 바쁘다, 프로젝트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엄마의 관심 어린 질문을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 순희는 그것을 느꼈지만 감히 나무라지 못했다. 그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꼭 쥔 채 보이지 않는 걱정에 속이 쓰릴 뿐이었다. 영민이는 도시 친구들의 화려한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고급 호텔에서의 성대한 파티, 비용이 많이 드는 장거리 여행,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부잣집 자식들이었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돈을 썼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영민이는 그 생활 방식에 억지로 맞춰야 했다. 영민아, 이번 주에 다 같이 제주도 가는데 너도 같이 갈 거지? 친한 친구 민준이 꼬드겼다. 영민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이렇게 계속 거절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어울려야 해. 가야지. 준비할게, 그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모호한 불안감이 일었다. 영민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인상을 남기기 위해 명품 옷과 비싼 시계를 샀다. 돈을 쓸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모순을 느꼈다.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어른거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투자해서 빨리 돈 벌어서 엄마한테 보답하면 돼. 민주는 영민이에게 투자건을 제안했다. 조금만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이쪽 업계 사람 잘 알거든,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영민이는 그 달콤한 말에 눈이 점차 빛나기 시작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희망을 품었다. 만약 투자가 성공하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고 더 이상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영민이는 자신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빚은 빠르게 늘어났고 영민이는 학업과 재정 양쪽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긴 밤, 그는 뒤척이며 캄캄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숙사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여러 번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하려다 멈추곤 했다. 엄마가 진실을 알고 자신에게 실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민이의 전화는 모든 어려움을 숨긴 채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 그치고 말았다. 시골의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영민이의 목소리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니, 영민아? 공부하기 많이 힘드니? 순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영민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순희의 마음속에는 모호한 불안감이 남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통증과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극도로 예민해졌다. 어느 날 오후, 순희는 최씨 아저씨 댁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최 서방, 너무 걱정돼요. 요즘 영민이가 좀 이상해요. 말도 건성으로 하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최씨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조언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하오. 도시 애들은 이것저것에 쉽게 휩쓸리거든. 내 생각엔 한번 올라가서 상황을 보는 게 좋겠소. 일이 너무 커지기 전에 말이오. 순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애한테 방해될까 봐요. 공부하고 있는데 부담 주기 싫어요. 어미가 자식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확실히 알아보지 않으면 애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 최씨 아저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 순희는 더욱 번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최씨 아저씨의 말을 곱씹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민아,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는 거니? 순희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조만간 돈을 더 빌려서라도 아들을 만나러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다.
아들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아들을 되돌려야 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순이는 고된 하루 일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야윈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가 역력했지만 순이는 멈출 수 없었다. 채권자들은 요즘 들어 더욱 빚 독촉을 해왔다. 며칠만 더 말미를 달라는 순이의 약속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순이 씨,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면 갚을 수나 있겠소? 한 채권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식 멀리 보내 공부시키는 거 그만둬요. 불효자식 때문에 골병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비꼬듯 말했다. 순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어깨 위에 채소 광주리를 쥔 손이 떨렸다. 그 모진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눈에 그녀는 정말로 눈먼 어미였다. 그들은 영민이가 도시에서 호화롭게 살며 돈을 물쓰듯 쓴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 아침 시장에 주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순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은 그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한 번은 들에서 일하다 기진맥진하여 논두렁에 쓰러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다행히 근처에서 일하던 몇몇 이웃이 제때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최씨 아저씨도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다. 순희 씨, 일 좀 줄여야 하오. 건강 안 챙기면 언젠가 정말 쓰러질 거요. 최씨 아저씨가 엄한 목소리로 권했다. 순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창백한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고생하는 건 익숙해요, 아저씨. 아들만 잘 되면 저는 만족해요. 하지만 최씨 아저씨 마음속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순희가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건 그 어미를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순희는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음에도 계속 일했다. 모든 고통을 억누르며 오직 영민이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만을 바랐다. 영민이가 돈을 붙여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심지어 집안 물건 몇 개를 더 저당 잡혀야 했다.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가 마련해줄게. 순희는 항상 그렇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의심은 조금도 없었다. 영민이는 학비가 올랐다거나 투자할 프로젝트가 있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그 거짓말들이 반복되었지만 순희는 한 번도 자세히 따져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도시에서 영민이는 계속 빚더미에 빠져들었다. 민준이 소개해준 투자건들은 연이어 실패했다. 그는 엄마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더 빌려 이전 빚을 갚는데 급급했다. 빚더미에 짓눌린 영민이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졌다. 때때로 텅 빈 방에 멍하니 앉아 머릿속이 텅 빈 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엄마와의 드문 통화에서 순희가 나직이 일깨웠다. 영민아, 아껴 써야 한다. 엄마 형편 넉넉지 않은 거 알잖니? 영민이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지만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저도 곧 안정돼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순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걱정들이 가득했다. 아들은 날마다 더 멀어져 갔고 그녀는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며칠 후 순희의 지인 한 명이 도시에서 시골로 놀러왔다. 대화 중에 그 사람은 우연히 영민이를 큰 쇼핑센터에서 봤다고 언급했다. 영민이 말이에요? 쇼핑도 엄청나게 하던데요. 전부 명품이더라고요. 저는 댁이 이제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반은 진담, 반은 농담조로 말했다. 순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내 아들이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순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되기 전에 직접 영민이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머릿속에는 어릴 적 영민이의 모습,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순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도시에서 호화롭게 산다는 영민이에 대한 소문은 그녀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손에 얼마 안 되는 돈밖에 없었지만 순희는 아들을 만나러 도시로 갈 채비를 하기로 했다. 그날 이른 아침, 그녀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윈 얼굴에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내 아들은 괜찮을까? 엄마가 찾아가면 깜짝 놀라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탄 끝에 순희는 도시에 도착했다. 번잡하고 활기찬 거리는 그녀를 약간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영민이의 기숙사로 가는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영민이의 룸메이트에게서 돌아온 것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다. 영민이 형은 여기 거의 없어요. 아주머니. 아침 일찍 나가서 며칠씩 안 돌아올 때도 있어요. 순희는 깜짝 놀랐다. 그 애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딜 간다는 거지.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아들을 찾아 나섰다. 순희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물었지만 뚜렷한 정보는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순희는 우연히 한 고급 카페의 큰 유리창 너머로 영민이의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카페 안에서 영민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 몇 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료와 반짝이는 금속 재질의 휴대폰,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즐겁게 웃고 떠들며 엄마가 문밖에서 당황스럽고 슬픈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순희는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신발 소리가 바닥에 가볍게 부딪혔지만 영민이에게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뒤돌아 엄마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놀라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커졌다.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영민이가 더듬거렸다. 순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사랑과 책망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친구들의 궁금한 시선을 느낀 영민이는 황급히 일어나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엄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카페를 나선 영민이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자신이 숨기려 했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 저 찾으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민이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순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영민아? 엄마는 사람들이 내가 엄마 생각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단다. 영민이는 당황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저 아직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순희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얼굴에 역력한 긴장과 당혹감을 알아차렸다.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영민이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한테 숨기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하렴. 순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영민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 말은 영민이 마음속의 모든 저항을 허물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여 고백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친구들한테 빚도 졌고요. 아주 많이요. 순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희생이 아들에 의해 이렇게 짓밟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민이는 말없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금 어떤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순희는 눈물을 닦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영민아, 너무 늦기 전에 멈추렴. 엄마는 내가 제대로 공부하기만을 바란다.
헛된 것들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마라. 영민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순희는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다.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 내내 순희는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카페 안 영민이의 모습이 악몽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내 희생이 가치 있었던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답 없는 질문들이 순희의 마음을 에워싸 그녀는 마지막 기댈곳마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버스는 긴 길을 따라 꾸준히 달렸고 늙은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과 마음속 어두운 하늘을 싣고 갔다. 실망 속에서 시골로 돌아온 후 순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고급 카페에 앉아있던 영민이의 모습, 빚과 낭비에 대한 고백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순희는 더 이상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한번 아들을 만나야 해. 저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순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밤새 뒤척인 후 이번에는 순희가 짐을 챙겨 예고 없이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아침 일찍 출발했고 긴 여정 내내 그녀는 끊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순희는 그저 말없이 앉아 날고해진 옷자락을 꼭 쥔 채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아들은 변했을까? 도착하자마자 순희는 영민이의 기숙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단호하게 기다리기로 했다. 늦은 오후, 영민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기숙사 마당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또 오셨어요? 영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래, 너 만나러 왔다. 할 말이 있어서 순희가 아픈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영민이는 잠시 망설이다 황급히 돌아섰다. 저 바빠요, 엄마.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는 일부러 피하려 했다. 순희는 아들이 더 이상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영민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오늘 엄마는 너랑 확실히 이야기해야겠다. 영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순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억눌렀던 책망의 말들이 이제야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변한 거니? 왜 돈 문제로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는 널 위해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넌 그렇게 살았단 말이냐? 영민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엄마의 시선을 피했다. 순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내가 공부하도록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엄마는 한 번도 너한테 아까워한 적이 없는데 왜 엄마의 믿음을 배신한 거니? 엄마의 책망에 영민이는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었다. 수치심, 열등감, 분노가 뒤섞여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민이가 눈이 충혈된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시골뜨기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울리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모진 말들은 비수처럼 순희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은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여 커졌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내 말은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했다는 거니? 엄마는 그저 내가 공부해서 더 밝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을 뿐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영민이도 마음속 긴장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엄마의 눈물 어린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말없이 서 있었다. 방금 내뱉은 말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누구도 그 거리를 깨뜨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순희는 가방을 들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마.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겠다. 말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야윈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감처럼 무거웠다. 영민이는 가만히 서서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침묵했다. 순이의 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다. 영민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자신을 에워싸는 상실감을 느꼈지만 엄마를 따라가 사과할 용기가 없었다.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멍하니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옛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영민이가 어렸을 적 항상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낯설어져 있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순이는 절망 속에서 속으로 물었다. 눈물이 야윈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마음속 깊이 사무치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녀는 영민이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이기적이고 냉담한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버스는 시골로 향하는 길을 꾸준히 달렸고 평생 가장 큰 희망에게 배신당한 한 어머니의 끝없는 고통을 싣고 갔다. 순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듯했고 잠 못 이룬 탓에 눈가는 퀭했으며 텅 빈 시선은 앞에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순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아들을 키우던 힘든 날들의 기억에 잠겨 있었다. 영민이의 잔인한 말들이 천둥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뜨기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쥐어드는 듯했다. 내 아들이 정말 엄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창피했던 걸까? 그녀는 수백 번 자문했지만 마음속 고통을 달래줄 답을 찾지 못했다. 평생 가장 큰 희망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바위처럼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한편 영민이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계속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순이가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망쳐놓았다고 수근거렸다. 얌전한 줄 알았더니 도시 애들하고 다를 게 없네. 순희 씨, 정말 눈이 멀었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빈손이네. 순이가 시장에 가거나 들에서 일할 때마다 그런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들의 캐묻는 듯한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공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고립은 순이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견디며 모든 쓰라림을 속으로 삼켰다. 순이가 날마다 쇠약해지는 모습을 본 최씨 아저씨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주 찾아와 따뜻한 음식과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가 올 때마다 순이는 힘없이 미소 지을 뿐 말수도 적고 어색했다. 다 지나갈 거요. 순이 씨, 사람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요. 어쩌면 영민이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지도 모르지. 최씨 아저씨가 부드럽게 권했다. 순희는 말없이 침묵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고통이 너무 커서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한편 도시에서 영민이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빚은 점점 더 불어나 그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한때 그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점차 멀어졌다. 그가 더 이상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즐거운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영민이는 갑자기 채권자 무리에게 학교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김영민 씨, 언제 돈 갚을 거요? 빚이 적은 것도 아니잖소. 무리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민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두려움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때서야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빚, 학업, 친구들의 고립으로 인한 압박감에 영민이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밤이 되어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영민이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마음속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영민이니? 엄마다. 수화기 너머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민이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괜찮다. 너는 어떠니? 공부는 잘 돼가고 순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영민이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허약함을 알아차렸다. 네, 엄마. 저도 괜찮아요. 그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영민이는 엄마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야위고 고된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며 몇 마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영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엄마에 대한 기억,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엄마의 모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치졸하며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영민이가 목맨 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밤 영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암담한 미래처럼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점차 결심이 싹 텄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잘못을 바로잡고 엄마에게 속죄해야 해. 힘겹고 고된 나날들은 순이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다. 이전과 같은 활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밤마다 순이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잠에서 깨곤 했다. 꿈속에서는 영민이의 차가운 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반복되며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뜨기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고통스러운 메아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렸다. 순이는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앞에 캄캄한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바닥 없는 심연처럼 가라앉았다. 살아갈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했다. 아들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던 희생은 이제 고통과 배신만을 남겼다. 낮에는 순이가 들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손은 떨리고 약했다. 한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갖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었던 일은 이제 무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순이는 기계처럼 일했고 눈에는 믿음의 빛이 조금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저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있는 도시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늙은 어머니의 야른 옷깃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광활한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릴 적 영민이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순이의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녀 등 뒤에서 험담하고 비웃었다. 악의적인 말들은 칼날처럼 순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식 공부시켜봤자 뭐해? 결국 엄마 돈이나 축내는구먼. 순이씨, 아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결국 겉멋 만든 놈이었네. 시장을 지나거나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런 비웃음이 들려왔다. 순이는 반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피하려는 듯 침묵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상처는 날마다 더욱 깊어져 그녀를 심각한 우울증 상태로 몰아넣었다. 오직 최씨 아저씨만이 꾸준히 그녀 곁을 지켰다. 그는 자주 찾아와 간단한 음식, 때로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돌보았지만 날마다 초췌해지는 순이를 보며 마음속 걱정이 무겁게 쌓여갔다. 순이씨,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강해져야 하오. 사람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오. 최씨 아저씨가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순이는 말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최씨 아저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계속해서 권했다. 생각해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영민이가 정신 차렸을 때 누가 기댈 곳이 되겠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지 않소. 그 말들이 점차 순이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흐릿한 눈동자에 잠시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너무 고통에 빠져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며칠 동안 무너져 있던 순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최서방,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최씨 아저씨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하시오. 순희 씨,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점차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거요. 그 격려의 말에 순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속마음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생, 기대, 그리고 자신이 안고 있는 극심한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씨 아저씨는 말없이 귀 기울였고 그녀가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까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런 대화들은 점차 순희에게 작은 평온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계속 고통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나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희는 천천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여정에서 더 이상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다. 해질녘, 순희는 집 처마 밑에 서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순희는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순희는 최씨 아저씨의 끊임없는 격려 덕분에 점차 기운을 되찾았다.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은 메마른 그녀의 영혼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다. 순희 씨, 일어나야 하오. 인생에는 아직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소.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집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씨 아저씨가 말했다. 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자신이 짊어진 빚과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순희는 용기를 내어 채권자들 집을 일일이 찾아가 상환기간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몇몇은 동정심을 보이며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다. 형편 어려운 거 알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당장 다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이번에도 미루고 다음번에도 미루고 언제 다 갚을 거요? 아니면 또 자식한테 돈 다 써서 탕진하려고. 그 말들은 비수처럼 순희의 마음에 꽂혔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조용히 사과하고 돌아섰다. 온갖 모진 말을 견뎌야 했지만 순희는 이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적어도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순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전처럼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았다. 대신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좀 더 가벼운 일을 선택했다. 자신의 손길 아래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순희의 마음속에는 드문 평온함이 살짝 흔들렸다. 내 아들도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다. 순희가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려 애쓰는 동안 도시에서는 영민이에게 큰 변고가 닥쳤다. 한동안 빚에 시달리던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무모하게 투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말았다. 진짜 악몽은 채권자들이 일제히 돈을 요구하러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협박과 위협에 영민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전 친구들도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영민이는 이 넓은 도시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텅 빈 방에 앉아있던 영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저편에서 금세 전화가 연결되었고 순희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피곤하게 들려왔다. 영민이니? 무슨 일이니? 영민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만 떨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순희는 그 자리에 굳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맨 흐느낌을 조용히 들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요. 저 사기당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와요. 영민이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떨렸다. 순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돌아올 길을 안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더 바라는 거 없어?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단다. 영민이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마음속 온갖 고통이 이제야 모두 쏟아져 나왔다. 자신이 엄마에게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엄마가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저 모든 잘못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민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순이는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들아. 돌아오렴. 엄마가 기다릴게. 대화는 끝났지만 두 모자의 마음은 그 진심 어린 말들로 따뜻해졌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차 피어올랐다.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순이는 등잔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이전처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어릴 적 영민이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모정은 여전히 그들을 묶어주는 가장 신성한 끈이며 함께 모든 풍파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희미한 빛은 순이의 길고 어두웠던 삶에서 처음으로 비친 희망의 빗줄기였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은 영민이는 공식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졌다.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들은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찾아와 모욕하고 협박하여 그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정신이 없게 만들었다. 김영민, 일주일 주겠다. 그때까지 다 못 갚으면 나 원망하지 마라. 나이든 채권자 한 명이 영민이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영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온몸이 짓누르는 압박감에 무너질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경멸과 냉담함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매니저도 교묘하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자네, 당분간 쉬는 게 좋겠네. 여긴 자네처럼 골치 아픈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조용히 짐을 챙겨 일터를 나선 영민이는 긴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전에는 부유한 친구들이 있고 함께 사방을 놀러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아무도 곁에 없었다. 한때 어깨를 두드리며 친밀하게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텅 빈 방에서 영민이는 창가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다. 넓은 도시는 그를 완전히 외롭게 만들었다. 기댈 곳도 의지할 것도 없었다. 문득 그 연약한 순간에 엄마의 모습이 영민이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들에서 힘들게 일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신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던 엄마의 모습, 입학 날 버스에 오르는 자신을 말없이 배웅하던 엄마의 모습이 밀려왔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아들아.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라고 당부하던 야윈 손을 기억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영민이는 엄마에게 거짓말했던 것, 엄마를 실망시켰던 것 때문에 극심한 후회를 느꼈다. 엄마는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엄마를 이런 고생 속에 밀어 넣었구나. 영민이는 머리를 감싸 안고 어둠 속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가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곁으로 돌아가야 했고 자신이 잘못 빠져들었던 모든 압박감과 유혹을 떨쳐버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이는 휴학기를 쓰기 위해 학교로 갔다. 익숙한 길을 걸으며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집에 돌아가 엄마를 보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과 안녕이다. 영민이는 신청서에 서명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늦은 오후, 순이가 집 뒤 텃밭을 돌보느라 분주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예요. 영민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들려왔다. 순이는 살짝 놀랐다. 아들의 짧고 차가운 전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민이의 목소리가 뭔가 달랐다. 무슨 일이니? 순이가 걱정에 마음이 약간 가라앉으며 물었다. 엄마,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요. 영민이가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목이 맨 듯 말했다. 순희는 그 자리에 굳었다.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돌아오고 싶은 거니? 엄마가 꿈꾸는 건 아니겠지? 네. 곧 돌아갈게요. 엄마, 저를 용서해주세요. 순희의 고된 얼굴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돌아오렴, 영민아. 엄마는 항상 너를 기다린단다. 전화를 끊은 후 순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여 차올랐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순희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집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지만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속삭이는 듯했다. 버스가 마을 어귀 정류장에 천천히 멈춰 섰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영민이는 낡은 배낭 하나를 어깨에 메고 차에서 내렸다. 고향을 떠날 때보다 훨씬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서 논밭의 익숙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멀리서 순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골목 어귀로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다. 두 모자 사이의 거리가 불과 몇 걸음 남았을 때 순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영민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목이 메었다. 영민이는 엄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요. 그가 흐느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순희도 울음을 터뜨렸지만 책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야윈 손으로 아들을 꼭 안았는데 마치 놓으면 아들이 다시 멀리 떠나버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한때 자신을 극도로 실망시켰던 아들의 온기를 느끼자 그녀의 마음속 고통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했다. 그래, 아들아. 돌아왔으면 됐다. 엄마는 더 바라는 거 없어. 순희가 떨리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 모자는 주변 이웃들이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영민이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밭일도 거들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자만심 강하고 겉멋부리는 청년이 아니었다. 영민이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작은 땅떼기 하나하나를 일구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를 느꼈다. 엄마, 이제야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예전엔 제가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두 모자가 밭둑에 앉아 쉬던 중 영민이가 고백했다. 순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니 엄마는 기쁘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노력해야지. 서두를 수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거야. 그날 오후 최씨 아저씨가 두 모자를 보러 들렀다. 영민이가 소에게 풀을 베어 먹이는 것을 보고 최씨 아저씨는 눈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보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영민이. 큰 교훈을 얻어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안 그런가? 영민이가 고개를 들어 어색하게 웃었다. 네,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최씨 아저씨가 격려의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좋아.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내 엄마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내가 그 짐을 좀 덜어드려야지. 저녁 아늑한 작은 집에서 두 모자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민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술을 배우거나 마을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에요. 엄마를 돕고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순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했다.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건 내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뭘 하든 착하게 살고 다시는 길을 잃지 않으면 엄마는 만족한단다. 그 말은 영민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 소박한 삶이야말로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영민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엄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러 활동에도 참여했다. 다른 청년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는 흙길을 고치고 노인들의 풀을 베거나 물을 길어다 주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몇몇이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그의 과거 잘못을 슬쩍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영민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전의 비난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이 들려왔다. 영민이 요즘 많이 달라졌네. 저 녀석 참 부지런해. 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침 시장에서 순희에게 말했다. 순희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들이 모든 실수와 좌절 끝에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그토록 바라던 희망의 빛이 이제 현실이 되어 두 모자에게 평화롭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삶을 가져다 주었다. 영민이와 순희의 삶은 힘든 고비를 넘긴 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영민이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소박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다. 사방으로 알아본 끝에 영민이는 마을의 작은 목공소에서 허드렛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술을 배워 미래를 위한 능력을 키우고 싶었다. 목공소 주인은 온화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영민이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고 기꺼이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꾸준히 배우게.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목공소 주인이 일깨워 주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영민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매일 영민이는 아침 일찍 공방에 나가 나무 자르는 법, 매끄럽게 다듬는 법, 가구 조립하는 법을 배웠다.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엄마의 농사일을 도왔다. 늦은 오후면 두 모자는 함께 집 뒤 작은 텃밭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 푸릇푸릇한 채소들을 보며 영민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압박감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충분해요. 영민이가 안도감이 서린 눈빛으로 말했다. 순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인생은 누구와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즐겁게, 의미 있게 사는 거야. 그 평범한 날들은 두 모자 사이의 감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모든 실수와 상처 끝에 그들은 옛날처럼 깊은 유대감을 되찾았다. 영민이의 변화에 대한 소식은 점차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한때 순희 모자를 비난하고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악의적인 말들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격려와 인정의 말들이 들려왔다. 영민이 요즘 달라졌어. 아주 부지런해. 예전처럼 겉멋부리지도 않고 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순희를 만나 동정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순희 씨, 큰 복 받았네. 자식이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순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격렬, 어린 시선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영민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고 이해했다. 최씨 아저씨도 자주 집에 들러 두 모자를 살폈다. 그는 영민이에게 기술을 배우는데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고 실습과 기술 발전을 위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몇몇 지인에게 연락해주기도 했다. 계속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 돼.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작은 공방을 여는 것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닐 거야. 최씨 아저씨가 격려했다. 영민이가 더욱 자신감 있게 웃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뭔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엄마를 모시고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싶어요. 최씨 아저씨가 기대에 찬 즐거운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게. 미래는 자네 손에 달려 있어. 순희는 더 이상 이전처럼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이제 점차 희미해졌다. 순희는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자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텃밭 주위를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서 넘치는 생명력을 느꼈다. 아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이전처럼 길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며 순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엄마, 다시는 엄마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느 날 밤, 두 모자가 밝은 달빛 아래 앉아있을 때 영민이가 속삭였다. 순희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더 바라는 거 없다.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면 엄마는 행복하단다. 그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은 순희 모자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었다.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이제 먼 기억으로 남았고 화합과 유대감의 따뜻한 빛이 작은 집 전체에 퍼지는 새로운 시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평온한 날들이 흘러가면서 순희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졌다. 아들의 배신, 마을 사람들의 험담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고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민이가 뉘우치고 변했다는 것, 순희가 한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순희는 최씨 아저씨와 함께 집처마 밑에 앉아 푸릇푸릇한 채소밭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최서방. 아마 이게 하늘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가 봐요. 그동안 희생한 보람이 있네요. 최씨 아저씨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소. 자식이 정신 차리고 잘 살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소?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시오. 두 모자의 미래는 더욱 좋아질 거라고 믿소. 순희가 믿음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한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민이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다. 목공소에서 영민이는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주어진 모든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인내심과 배우려는 자세 덕분에 그는 점차 목공소 주인의 신뢰를 얻었다. 영민아, 자네 이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네. 더 어려운 기술도 가르쳐 주겠네. 나중에 자네가 직접 공방을 차릴지도 모르지. 목공소 주인이 작업자 모임에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이가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일뿐만 아니라 영민이는 마을의 여러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다른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했고 농사일이나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계산 없이 기꺼이 도왔다. 그의 진심과 열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호감을 얻었다. 한때 그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영민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제일 귀한 법이지. 영민이 요즘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순희 씨,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단꿈을 맛볼 차례야. 그 칭찬에 순희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성장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소박하지만 귀한 행복을 분명히 느꼈다. 몇 달간 일한 끝에 영민이는 약간의 돈을 모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밝은 달빛 아래 엄마 옆에 앉아 자신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엄마,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몇 년 더 경험을 쌓으면 마을에 작은 목공소를 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일도 하고 엄마 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순희는 아들의 말에 감격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든 괜찮다. 착하게 살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 엄마는 안심이다. 영민이는 깊은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엄마의 말없는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순이가 행복에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손에서 퍼져나오는 온기를 느꼈다. 모든 풍파 끝에 두 모자는 한때 잃어버렸던 화합과 평온을 되찾았다. 엄마 말만 잘 기억하면 된다. 미래는 내 앞에 넓게 펼쳐져 있으니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순이가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밝은 달빛 아래 두 모자의 모습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멀리 사라지고 희망과 믿음이 날마다 피어나는 새로운 삶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른 아침, 순이는 황금빛으로 익은 논둑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흙내음과 뒤섞여 아침 햇살과 함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공간 전체에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다. 알알이 꽉 찬 벼 이삭들이 마치 그녀가 겪었던 힘든 세월을 담고 있는 듯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이는 허리를 숙여 그 벼 이삭들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야윈 손이 떨렸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긴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영민이의 모습, 먹고 사는 문제로 밤새 잠 못 이루던 날들, 남편이 떠나던 날의 매질과 책망, 모든 것이 밀려와 마음이 가라앉았다. 한때 순이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삶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민이에 대한 사랑만이 그녀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다. 비록 가장 깊은 상처를 견뎌야 했지만 말이다. 순이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모든 희생이 같이 있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순이가 작은 부엌으로 들어서자 영민이가 두 모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엄마에게 인사했다. 엄마, 방금 채소국 다 끓였어요. 잠깐 앉아 쉬세요. 제가 상 차릴게요. 순이는 옆에 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미숙하고 철없는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영민이는 강인하고 꿋꿋하며 가족을 돌볼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애쓰니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 순이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은혜를 입었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기를 잃었을 거예요. 영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식사 후 두 모자는 집 처마 밑에 앉아 눈부신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영민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목공소를 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다. 공방은 가족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었다. 엄마, 제가 공방 열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하고 싶어요. 영민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순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뭘 하든 괜찮다. 진심을 다하고 착하게 살면 엄마는 만족한단다. 그녀의 말은 신성한 당부처럼 영민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는 다시는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순희 모자의 삶은 점점 더 따뜻하고 행복해졌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유대감과 사랑은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꿋꿋함과 끊임없는 노력에 감탄하고 배웠다. 어느 해 진력, 순이는 푸른 채소밭을 천천히 거닐며 부드러운 햇살이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며 살며시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고통도 원망도 없었다. 마음속에는 이제 평온함과 삶에 대한 믿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그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야. 순희와 영민이의 삶은 모정이라는 불멸의 힘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그것은 모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어머니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직 자식이 돌아와 올바르게 살기만을 바란다.
이 이야기는 고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직 어머니만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인내, 관용, 그리고 깊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심장한 깨우침이다.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랑과 이해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없는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서 모정은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본 모습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